자, 우리 교재 284페이지에 주식회사 영산전자 3100번으로 여러분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일패션은 이제 더 이상 꺼낼 일이 없겠고요. 3100번 영산전자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회사를 바꾸는 방법,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회사를 바꾸는 방법은요, 여기 상단에 있는 회사명이 있죠, 회사 코드와 함께 그 부분을 제목 표시줄이라 하는데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처음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돋보기 단추를 눌러가지고 회사 코드를 유형상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3200번 유형상사 확인, 그리고 로그인 누르면 이와 같이 유형상사로 바뀌고요. 다시 제목 표시줄을 클릭을 해서 회사를 영산전자로 바꾼다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또 로그인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회사를 바꿔가면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이 회사를 바꿀 일은 없습니다. FAT 1급에서는. FAT 1급은 한 회사로 시험을 봐요. 한 회사로. 근데 나중에 이제 TAT 1급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그때는 회사가 중간에 한번 바뀝니다. 재무회계는 한 회사로 보고 법인세 세무조정은 또 회사를 바꾸어서 그때 이제 시험 볼 때 여기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회사 하나로 쭉 해 나가실 거고요. 자, 용산전자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요, 우리가 오늘 시험 보는 회사 이름이 어떤 회사인지도 눈에 좀 넣어주시고, 또 무엇을 도소매하는 법인인가도 좀 체크해 주는 게 뒤에 문제를 쭉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이 앞에를 전혀 안 보고 가면은요, 뒤에 가다가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도움을 못 받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회사 이름이 어디고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매번 똑같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 이걸 6개를 다 읽어보느라고 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싶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 6가지를 어떤 것이다 아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은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FAT 1급에서는 딱 나누어서 문제를 내서 여기 1번의 그 유의사항에 큰 고민이 없어요. TAT 2급부터는 나누지 않습니다. 섞어놓습니다. 그래서 1번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타계정 대책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타계정 대체액이 뭐였냐면은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할 때는 상품 대변에 갈 때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는 적용을 쓴다고 그랬죠. 그거 외에 상품이 타계정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변에 상품이 가면서 차변에 매출원가 말고 다른 것으로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비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기업이 우리 회사 사무실에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품을 비품으로 돌려서 쓰면 되잖아요. 그때 대변의 상품이라고 할 텐데, 대변의 상품을 처리할 때, 입력할 때 적요를 꼭 반드시 코드로 넣어라. 그게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말하는 거예요. 8번 꼭 넣어줘야 됩니다. 안 넣어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넣지 않으면 그것이 대변에 상품 쓴 것이 다 매출원가로 가버려요. 매출원가로. 매출원가가 아니고 다른 비용이다. 접대비면은 판매관리비로 가야 되고, 기부금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고 그런 거죠. 비품이면 그게 자산으로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고, 자산
자산과 자산이 교환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의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연습할 때 쭉 그렇게 해 왔어요.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 왔었습니다. 그대로 지키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자금 관리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다 F3키를 눌러서 하는 것들이에요. 받으러움, 지급어음 관련된 거래 추가 작업이 꼭 나오죠. F3. 또 그 차량 유지비와 관련된 거라든가 차량의 보험료 같은 거 처리할 때 관리 항목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 예. 그러면 지시에 따라서 F3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지문에 따라 이 말은 문제에서 나와요. 이걸 해라라고. 거기에 따라 하면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럼 시험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하라고 나옵니다. 관리 항목을 처리해라. 또 받으러 온 같은 경우는 자금 관리를 수행해라. 예. F3 눌러서 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자금 관리를 해라. 또는 차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 항목을 입력해라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의 계정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도소매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제조원가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는 전부 800번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전부 800번대 써야 된다 이거. 500번대나 600번대, 700번대 쓰면 틀리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맞는 걸로 한다는 거죠. 예. 뭐 이거 복리후생비나 뭐 여비교통비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돼요. 예.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로, 여비교통비는 여비교통비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맞는 걸로 된다. 네. 그래서 이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예, 6가지니까요. 요거를 앞으로 계속 지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여기 보시다시피 기초정보관리 2에 해서 10점 나온다고 그랬죠? 예, 기초정보에서 10점을 줘요.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 자료 설명이 나와요. 거래처 주식회사 드림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았다. 문제, 여기 평가 문제를 꼭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시되는 거예요. 1번, 2번 꼭 해라 이거예요. 평가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네. 또 2번,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등록하시오. 이거 꼭 등록하라 이거. 네. 자, 그러면 전자메일도 등록하고 그 외에 변경사항도 수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드림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겠죠? 네, 변경된 사항이다 그랬으니까 거래처 등록에 가야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 갑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드림이 눈에 딱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고, 주식회사 드림이 어디 있지? 거래처가 왜 이렇게 많아? 안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안 들어오는 분을 위해서 컨트롤 F를 알려드립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예. 아마 컨트롤 F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찾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딱 안 들어오면 무조건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드림, 예, 그 문자를 입력하면 돼요. 엔터 치면 바로 찾아줍니다. 예, 그래서 눈에 바로 들어오면, 그리고서 이제 이걸 찾았으면
X 찾기창 닫아버리면 돼요. 눈에 바로 들어오면 찾으시고 안 들어오면 컨트롤 F 눌러주세요. 자, 오른쪽에서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네, 사업자 번호는 그대로고, 대표자 이름은 그대로고, 업태는 도소매업, 전자제품 그대로고, 주소는 강남구, 네, 주소가 바뀌었군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시험장에 인터넷 환경이 만약에 인터넷이 된다 그러면 여기 사실은 그 사업자 등록증에 우편번호가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는데 이미 우편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자, 물음표 단수 눌러서 딱 열었는데 우리 시험장에 인터넷 조회는 이렇게 없고 요것만 있다 하면 그 시험장은 인터넷이 안 되는 겁니다. 막아놓은 거니까 그냥 여기서 검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우편번호 무시하고 그냥 주소를 직접 타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인터넷 조회에 있다 그러면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구를 저는 바꾸는데요, 강남구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도로명 주소 남부순환로 293하나, 띄어쓰기가 아마 맞네요. 남부순환로하고 한 칸 띄우고 293하나, 가로 열고 대치동은 입력 안 하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럼 밑에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조회단추 옆에 있는 적용을 딱 누르면 입력이 자동으로 됐죠.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이제 다른 건 이제 주소 하나만 바뀐 것 같아요. 우편번호를 한다. 아까 평가 문제 2번에 전자메일 주소 어디 있어요? 추가사항에 있어요. 추가사항. 기본사항에 없는 것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담당자 메일 천사네요. 네, 1004. 자, 빌 36524는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에 눌러서 맨 위에 있습니다. 빌 36524. 네, 주소 하나만 바뀐 게 맞나요? 맞죠? 네. 사업자 단위 과세. 네. 사업자 단위 적용 사업자 여부. 여기는 주사업장 여부라서 우리 여기가 지금 주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냐, 적용 사업자냐, 부니까 아무것도 표시 안 하면 됩니다. 아까 그냥 비워놔도 상관이 없어요. 부로 안 하더라도 그냥 아까 처음 상태 비워놔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은 끝났어요. 그러면 3점 어떻게 됩니다?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가 거기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는 거죠. 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기 285페이지에는 수행 결과 정답이 나와 있죠. 빨갛게 어디 입력한다.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 맞네요. 자, 넘겨가 보시면은 두 번째 문제 4점짜리네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4점짜리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 문제.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무상태표 문제. 그래서 전기 건데 여기 4기 게 아니라 여기 5기 거 이거 입력해라 이거예요. 빨갛게 이렇게 해놨죠. 여기를 입력해라. 여러분,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밑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용선전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평가 문제는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답니다. 그것만 수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야 되겠죠. 네,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다 여기서 내는 거예요.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 기초정보관리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이렇게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여기 하단에 있는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 맞춰야 됩니다. 차액이 제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먼저 당좌 자산이 맞나 볼까요? 자, 시험지에는 당좌 자산이 1, 144, 305, 934예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당좌 자산 나와 있습니다. 1, 144, 305, 934. 당좌 자산은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단기 매매증권까지가 당좌 자산이죠. 그 위에는 다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을 볼까요? 46064, 006. 이것도 맞죠. 재고 자산도. 네, 그러면 비유동 자산이 틀렸을까요? 비유동 자산 한번 볼까요? 책에는 비유동 자산이 54980입니다. 네, 여기서 많이 틀렸군요. 그럼 비유동 자산은 어디서부터냐? 차량 운반부부터. 건물부터예요. 건물부터. 네, 이렇게 좀 좁혀나가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집계되어 있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 부채총계, 자본총계 이런 통합된 그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서 그 부분만 쪽집게 맞춤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건물부터 한번 봅시다. 건물 오케이, 엔터로 지나가시고 차량 운반구 35330 오케이, 감가상각누 계획이 1호 오케이, 비품 600 오케이, 감가상각누 계획이 빠졌군요. 자, 비품 밑에 있는 감가상각누 계획은 비품 코드의 다음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비품이 212번이니까 여기 맨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213 입력하시고 213 그리고 1350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213. 자, 그러면 맞았나요? 비유동자산이 그렇지 않은데 많이 틀렸는데 아직 무형자산도 없고 제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요? 차량 운반구 다 맞나요?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이 있네요. 근데 임차보증금이 저 밑에 있네요. 우리도 예, 동그라미 하나가 빼먹었군요. 새로 입력합니다. 임차보증금을 여기 200만원짜리를 클릭하고 20 플러스 동그라미 하나 추가하는 것보다 새로 아마 입력해버리는 게 더 쉽게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숫자를 넣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는 순간 밑에 차액이 0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볼 거 없어요. 부채 자본은 볼 일이 없습니다. 예, 차액이 0이 나오면 다 고쳤다. 여기 2천만 원 고치니까 딱 고쳐졌어. 예. 이런 식으로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수정할 때는 두 군데나 많으면 세 군데 고쳐야 답이 맞도록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4점 해결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정답 수행 결과가 나와 있네요. 여기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 수행 팁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 계획 이런 개정 과목은 해당 자산 아래 코드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아까 여러분 비품의 아래 코드 203번을 썼던 거 기억하시죠? 입력을 완료한 후 확인사항은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대차 차액이 0이 나올 때까지 맞춰라 이런 얘기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기 순이익이 시험지하고 일치하는가만 확인하시면 된다. 당기 순이익이 딱 맞으면 다 고쳐진 거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의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실제 시험도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거 잘 나옵니다. 네, 바드러움이나 장기 차익금이 나온다 그러면 까다롭게 나온 거예요. 예, 외상매출금이나 또는 외상매입금 같은 게 나오면 쉽게 나온 것이고, 무슨 어음, 뭐 지급어음 또는 이런 차익금 이런 게 나오면 어렵게 낸 겁니다. 어렵다는 건 뭐냐? 이거 입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 자, 자료 1이 하나 있고요. 바드러움 530만원, 장기차익금 3천만원. 밑에 자료 2는 이 바드러움의 그 실제 어음 사진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입력해야 되고, 네. 그러면 수행 결과 볼까요? 아니요, 수행 결과란다. 네, 문제가 이거 입력하라는 거니까 입력해 볼까요? 자,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가지고 바드러움을 딱 클릭해 보세요. 네, 530만원 보일 거고요. 이 바드러움은 더블 클릭해서 초기 2월 해야 되죠. 더블 클릭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거래처명 앞에 코드는 거래처 코드를 말하니까 한일입니다. 거래처명이 이거 한일이죠. 한일, 아니 더블 클릭을 해서 한일을 입력해요. 한일 엔터. 만기일자는 그 자료 2에 어음 사진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어음 번호도 자료 2에 있는 어음 사진을 보고 088 2019 1115 나머지 일련 번호 1234 12342 금액은 530만원. 자수해서 엔터. 발행인은 한일이 발행했으니까 거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한일 또 검색해 줍니다. 배서인은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발행일자는 거기 어음 사진에도 있고 참고에도 있습니다. 어음 사진에 발행일은 2019 1115. 거래일자도 참고에 있는데 똑같습니다. 2019 1115. 어음의 종류는 전자니까 전자로 하시고, 약속 어음이면 1번 약속 일반 또는 약속 상장인데, 일반 기업과 상장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시험은 전자로 나옵니다. 지급기관은 거기 어음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한은행. 그래서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신한은행 300번 확인 눌러주시고, 엔터 쳐서 지점은 어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지점이 있으니까 용산까지만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 용산 지점까지 입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점 입력하시면 모든 입력이 끝나므로 엔터를 반드시 치시고, 마지막에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 닫기 창을 눌러야 됩니다. 닫기 단추. 그래서 일로 돌아와 보면 역시 여기도 차익이 0 하고 나와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 차익금. 장기 차익금도 입력 사항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293번 장기 차익금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이 이렇게 막혀 있을 겁니다. 이 막혀 있는 것들은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새 창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장기 차익금의 거래처는 하나은행이니까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하나를 검색합니다. 이거 만기일자 참고란에 있습니다. 2023 1001. 차익금 번호 없는 것은 엔터로 지나갑니다. 금액은 3천만원 30 플러스 플러스.
자, 상환 조건 참고에 있죠. 일시 엔터 치시고, 거래처는 우리가 하나은행이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에서 엔터 치시고, 이체 구자가 있으면 입력하는데 참고에 없어요. 엔터로 지나가시고, 이자 지급 방식 후급 일할, 예, 참고에 다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이 참고에 없습니다. 없는 거는 엔터로 가시고요. 이자율도 없습니다. 없는 건 엔터로. 월 이자도 없겠죠. 최초 차입일, 네, 참고에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2018, 예, 1001. 최초 상환일 없습니다. 없는 건 그냥 지나가요. 자금의 용도 없군요. 예, 용도가 만약에 운용자금이다 또는 시설자금이다 라고 나오면 1번이 운용, 2번이 시설자금입니다.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고, 원금 상환조기 이런 게 일체 없네요. 네, 없는 건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네, 보다시피 차입금과 받으러움 지급어음이 초기 2월 중에서 입력 항목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네, 다른 거는 오른쪽에 열려 있는 것은 오른쪽에 거래처하고 금액만 넣으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거래처 초기 2월 창을 또 다시 닫아요. 예,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고, 역시 여기 차액이 0 하고 떨어져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3점을 마쳤죠. 그래서 모두 10점을 우리가 지금 획득을 했습니다. 수행 팁에 보시면 받으러움, 지급어음, 차입금 이러한 계정 과목은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 막혀 있는 것은 더블 클릭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점 거래처 저 뭡니까? 예. 기초정보관리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초정보관리 문제를 놓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놓치는 일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자료 입력하고 이제 이렇게 또 부가가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나와요. 예. 나오는데, 자 볼까요?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20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TAT 2급이나 TAT 1급은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하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것과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것을 여기서 섞어놔요. 그런데 FAT 1급은 여기에 거래 자료 입력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는 문제만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는 말은 일단 없으니까 이거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나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나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세가 있어요. 왜 부가세가 있는데 어디도 일반 전표에 넣는 게 맞을까?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출처 영업 담당 직원과 식사하고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구나. 그러니까 접대비 관련된 것이니까 이거는 15,000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전표에 그냥 넣어야 돼요. 접대비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자, 평가 문제 보시면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출금 전표로 한 줄로 하면 더 편하고요. 난 출금 이런 거 그게 더 어렵다. 무조건 차변 대변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출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거래 날짜 8월 5일 날짜 확인하시고, 자, 일반 전표 입력 8월만 입력하고 일은 비우고 한번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입력돼 있지? 백데이터. 여러분 시험 보는 날도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3일 패션은 회사 등록부터 우리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할 때 아무런 전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지금 여기처럼 용산전자처럼 이미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회 문제 같은 걸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것만 전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입력된 자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실 때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날짜가 거기 보시다시피 5일입니다. 그러면 5 엔터. 자, 출금으로 하니까 1번. 계정 과목은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자, 이제 시험 보는 용도로 연습을 할 거예요. 접대비 같은 것은 거래처를 일체 신경 입력하지 마세요. 네. 뭐 거기 현금 영수증을 보고 오솔길 이거 입력하느라고 애쓰지 마셔라 이겁니다. 왜? 거래처는 채점을 안 합니다. 어디만 채점해요? 채권, 채무, 예금. 그것만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솔길 넣지 마시고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자, 저교도 채점을 안 합니다. 저교는 뭐만 채점해요?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는 꼭 해야 돼요. 저교. 자, 나머지 저교는 채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16만 5천 원이라고 입력해야죠. 예, 이렇게 하면 3점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맞죠? 네, 밑에 분계,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네. 네네, 질문.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 문제가 매출처 영업 담당 직원과 식사한 게 아니라 영업 후 회식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일반 전표에 넣으면 안 되겠구나.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 가지고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해야죠. 예? 예,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TAT급은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TAT급은 그 건건이 이것이 어떤 성격의 증빙인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느냐 일반 전표로 가느냐를 잘 판단해야 되고. 근데 FAT 1급은 이제 회계시험 처음 보는 분들이라서 조금 쉽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험도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는 한 과거 추세대로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은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로 낼 것이다.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 맞아 일반 전표지. 예. 우리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한 건 한 건 판단하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소거음 할인. 예. 약소거음 할인이라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어음을 만기 전에 은행에 갖다 팔고, 예. 거기 어음 금액보다 좀 어음 금액에서 뭘 빼고, 할인료를 빼고 우리가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하고 전혀 관계없죠. 어음 할인, 어음으로 예상대금을 회수했다든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거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돈 거래하는 것은. 그러니까 매출을 했다든가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다든가 그 시점에서의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내용을 보면은 자, 문제를요 여기를 읽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 증빙을 보고 그 증빙만 보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밑에 빨리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으면서 위에 증빙을 동시에 보거나 나중에 봐야 돼요. 밑에 자료를 읽으면서. 자, 자료 설명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주식회사 부국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거음 2,200만 원을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였다. 어음 할인료 20만 원이 차감된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네, 이걸 읽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쏙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가 문제는 두 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평가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1번은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예, 그러니까 전표 입력하라는 말이고. 2번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게 아까 유의사항에서 있었던 추가 작업을 지시한 거예요. 이게 이제 F3 눌러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반드시 추가 작업이 있으면 이렇게 평가 문제를 추가를 해줍니다.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해라. 이 말은 자금 관리하라는 거예요. F3 눌러서. 그 다음에 매각거래로 처리하시오. 이 말은 우리가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보통 매각이지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할인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담보로 제공했다라고 출제한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어요. 전부 다 매각거래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내용 이해하셨으니까. 자, 날짜는 8월 10일이죠. 여기 예금의 거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8월 10일이라고. 통장에 입금된 날을 말하는 거죠. 자, 일반 전표 사항이에요. 부가세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8월 10일 입력하시고. 우선 대변을 먼저 줄까요? 대변에 받으러옴. 어음을 할인하면 받으러옴은 다 대변에 갑니다. 자, 받으러옴은 채권이었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부국 상사입니다. 105번. 자, 적요 채점하지 않아요.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받으러움에 대한 적요는 나중에 밑에 자금 관리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어음이 2200짜리죠. 22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날짜 복사되고. 자, 당좌예금에 얼마 들어왔나요? 차변이죠. 차변에 당좌예금 102번이죠.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예금이니까 거래처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당좌. 자, 적요는 안 넣어도 되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얼마 들어왔느냐? 거기 맡기신 금액에 있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자, 세 번째 줄 입력하죠. 자, 여러분 할인료는 20만 원인데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손실은 차변이니까 차변에 손실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손실자 들어가는 게 쭉 나옵니다. 너무 많네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 있죠? 936번.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이거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 적요 채점 안 하죠?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20만 원 차변에 넣으면 엔터 치면 끝. 이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평가 문제 1번을 한 거예요. 여기서 2번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2번은 놓친 겁니다. 그 이 배점이 4점짜리잖아요. 그러면 2점은 줘요. 2점. 전표 입력은 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2번 안 했잖아요.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는 거. 자금 관련 정보를 처리 안 했죠. 그것까지 해야 4점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옴 현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러옴을 딱 클릭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F3을 눌러야죠. 그럼 밑에 이렇게 뜹니다. 받으러옴 관리. 자, 어음 상태 할인. 네, 할인 맞으니까 엔터로 지나갑니다.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찾아야죠. 네, 할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 장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눌러주시고 엔터 치면 할인 기관으로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할인 기관은 은행 기관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은행 코드가 이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은행에서 했죠? 신한은행에서 했죠? 예, 그래서 신한은행 당좌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에 갑니다. 지점은 그 어음에 보시면 용산 지점이라는 지급 장소를 볼 수가 있는데 용산 지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 치면 할인율에 가는데요. 할인율은 시험에서 항상 채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할인율을 넣으라라는 문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넣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할인료가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나누기 얼마짜리예요? 2,200만 원짜리죠? 예, 20만 원 나누기 2,200 하면은 그게 할인율이에요. 우리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엔터. 예, 할인율은 생략한다. 여기까지 해야 4점을 얻는 겁니다. 거기 수행 결과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예, 답을 보시면은요.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받으러움,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당좌예금과 받으러움에는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받으러움 관리에서는 받으러움 란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부에 기능 모음을 선택한 후에 자금 관리에 F3을 클릭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F3 눌렀죠. 그리고 하단에 받으러움 관리가 나타나면 어음 상태는 할인을 입력하고 어음 번호에서 F2를 눌러서 해당 어음을 선택하고 그 밑에 할인 기간하고 그 다음에 지점도 입력 안 했네요. 여기는 할인 기간까지만 입력했네요. 자, 수행 팁을 보겠습니다. 수행 팁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할인 기관만 입력했고 지점과 할인율은 생략했죠. 수행 팁을 보면 받으러움, 지급어음, 계정과목에서 F3을 이용하여 자금 관리를 하면 된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여기까지 하고 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